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복지 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0년에 일반형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또 노인요양 시설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모두에게 유익한 내용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목은 일반형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vs 케어스토리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인데요. 현행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함께 변화하고 있는 수급자와 보호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모델을 동시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의 새로운 형태의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과 비교해 봄으로써 일반형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현재의 운영 실상을, 그리고 수준 높은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서두는 여기서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본론을 통해서 케어스토리에서 제시하는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에 대해서 일반형 공생과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앞서 인사드린 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이고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주간보호시설 창업과 운영 지원, 그리고 교육을 제공해드리고 있는 케어스토리 업체의 대표입니다. 연락처는 이 밑에 010-4781-7230번이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거 전화 주시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친절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이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형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vs 케어스토리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볼 것은 수익에 대한 비교인데, 일반형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과 케어스토리에서 제시하는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수익을 먼저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안정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간 10년 동안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하고 또 현황을 지켜보면서 일반형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수익이 받쳐주지 못해서 시설을 많이 폐업했던 분들도 계시고 매매했던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도 매매하고 계시고 많이 그렇죠? 문제는 이 일반형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그 노인복지법상의 내용이 전혀 그 어르신들의 그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수가도 굉장히 빈약한 체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일반형을 오래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못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그간에 운영해 오시면서 배치 인력이 워낙 적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은 노인요양 수준만큼 일이 많고, 그런데 배치된 종사자는 굉장히 적고 하다 보니까 원장님들께서 거의 1인 3역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복지사 일도 하시고, 또 조리 업무도 하셔야 되고, 요양보호사 업무도 하셔야 되고, 안전관리자 역할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죠. 많다 보니까 그냥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일반형 시설들에서는 자포자기하는 수준으로 가는 시설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의무적인 내용 아니고 서비스 질적인 부분하고 관련된 거니까 그냥
뭐 안 하고 거르는 경우들도 많죠. 왜냐면 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일반형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에서 지쳐서 폐업하고 또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런 시설을 이어받아서 임대로 또 받으신다든지 또는 그런 시설을 매입하게 될 때에 또 문제점이 발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형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문제점이 축적이 돼서 지금은 오랫동안 시설을 굉장히 바람직하게 운영하셨던 분들도 지쳐서 그만두는 상황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려면은 일단은 수익적인 면에서 안정적인 수입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먼저 그래서 수익에 대한 부분을 일반형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과 그리고 케어스토리에서 제시하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한번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일반형인데요. 첫 번째로는 장기 요양 급여 비용 평균 수입 내역입니다. 즉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에 대한 내용인데 본인 부담금은 어르신 보호자분들이 시설에 납입하는 금액이고 공단 부담금은 이제 정부 재원으로 들어오는 비용이 되죠. 그래서 어르신이 하루에 시설에 머무시면 하루 비용이 산정이 됩니다. 등급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이런 내용은. 이제 아시지만은 혹시 또 이제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하루의 비용을 가족분들이 20%를 부담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공단에서 80%를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자, 경제 상황에 따라서 12%만 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8%만 내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2020년에 이 수가라고 부르는데 하루 입소 비용입니다. 이 수가가 이제 결정된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1등급 어르신은 하루에 62,230원, 2등급 어르신은 57,750원, 3에서 5등급 어르신은 53,230원이죠. 이 금액의 20%를 본인이 시설에다 납입하고 그리고 80%를 공단에서 시설로 지원해 주게끔 됩니다. 결국에는 이 세 금액의 평균을 내는 거는 더하면 되겠죠. 더해서 3으로 나누면 평균 수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 57,740원 정도가 2020년에 이제 평균 수가가 되겠죠. 하루 입소 비용. 결론적으로 57,740원 곱하기 9분을 30일 동안 곱하면 한 달에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 합계액이 나옵니다. 1,558만 9,800원이 되겠죠. 그게 첫 번째 주 수입입니다. 메인 수입. 주 수입원이고 장기 요양 급여 비용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고 있죠. 본인 부담금 플러스 공단 부담금. 자, 두 번째로는 무시 못할 부분이 가상금에 대한 수입 내역인데 일반형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뿐만이 아니라 케어스토리에서 제시하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도 수입의 항목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몇 개 되지 않아요. 근데 일반형 공동생활 가정은 그 중에서도 하나가 더 비죠. 즉 이제 가상금 수입 내역인데 이 가상금이란 건 뭐냐면 요양보호사나 또는 조리원, 간호조무사나 사회복지 선생님을 추가적으로 더 배치하면 점수를 더 줍니다. 부여를 해줍니다. 그 점수 대비 이제 비용을 곱해가지고 나오는 금액이 되는데 공식은 이렇게 돼 있죠. 기준 금액, 즉 공단 부담금의 가산 점수의 합, 요양보호사를 몇 명 더 배치했는지, 또 조리원을 조리원을 배치했는지 안 배치했는지, 그리고 나누기 입소자의 수, 그리고 곱하기 서비스 유형 점수인데 시설은 서비스 유형 점수가 1점이라서 무의미합니다. 공단 부담금은 위에서 설명드린 1,558만 9,800원의 80%가 되겠죠. 80%로 잡고 그리고 가산 점수의 합은 뒤에서 이제 보시겠지만 조리원만 배치를 더 합니다. 그러면 1점이 되는데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가산을 받게 되면 0.25점의 추가 점수를 받죠. 그래서 1.25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소자 9명으로 나누고 서비스 유형 점수를 곱하면 결국에는 한 달에 173만 2,200원의 가상금 수입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가상금은 이 공단 부담금이 더 늘어날수록 비용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최소한으로 잡은 비용이니까 173만 2,200원 정도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기초생활수급권자 어르신들처럼 아예 본인 부담금이 없다고 하면 이 금액이 상승이 되겠죠. 상승하면 이 금액도 동시에 상승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평균 내용으로 잡아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173만 2,200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가산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뭐냐면 조리원 한 사람의 급여가 뒤에서 이제 보시면 지출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3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거 대비 많아야 지금 190만 원, 200만 원인데, 그럼 190만 원 정도라고 했을 때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는 마이너스가 되고, 또 현실적인 내용으로 따지고 본다면 거의 60만 원 정도가 적자가 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산금에 대한 논란이 솔직히 많습니다. 공단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얘기하는지는 뭐 그간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어쨌든 종사자를 추가 배치하는 거에 비해서 가산금이 발생하는 내역은 조금 더 떨어진다. 그래서 적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러면 주 수입원이 두 개죠. 1,558만 9,800원 플러스 173만 2,200원을 더하면 결론적으로는 수입 합계가 1,732만 2,200원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식재료비와 간식비 수입도 있고, 그리고 임의용비 수입도 있는데, 이런 비용들은 100% 다 지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산정이 불필요하죠. 왜냐하면 수익을 논하는 데 있어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100% 다 받은 대로 100% 다 써야 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이죠. 자, 수입은 1,732만 2천원 정도가 발생을 하고, 그러면 이번엔 일반형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지출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는 제일 중요한 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무엇보다도 다 인건비 내역입니다. 자, 이 내역은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을 포함한 내용이고요. 자, 사회복지사 한 사람, 간호조무사 한 사람, 요양보호사 3사람, 조리원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좀 죄송해요. 한 분이라고 해드려야 돼요. 다시. 사회복지사 선생님 한 분, 간호조무사 선생님 한 분, 요양보호사 선생님 3분, 조리원 선생님 한 분이 이제 배치가 되겠고, 총 6명이죠. 6분이죠. 6분의 급여를 230만 원씩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 6 곱하기 230만 원이니까 한 달에 1,380만 원의 인건비가 발생하게끔 됩니다. 자, 이 금액에서 물론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1년 안에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지급이 안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비용은 시설의 운영비로 다시 산입이 되는 상황이 될 텐데, 만약에 1년을 근무하는 상황일 때에는 퇴직금이 지급이 되니까 이 내용도 인건비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월별 평균 운영비 내역인데 200만 원 정도는 지출이 되죠. 많게는 250만 원도 지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실제적인 내용을 따져봤을 때 200만 원 정도 선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더 발생하면 250만 원도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제 저도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했었을 때에 그때 이제 계산해 보면은 이 정도 금액이 발생했던 게 맞습니다. 사실이고. 근데 이제 요즘에 또 물가가 많이 올랐고, 또 도심 지역에서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심의 물가가 또 조금 더 오를 수도, 막는 수도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더 들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1,380만 원 인건비에 어쨌든 그냥 평균 잡아서 운영비 200만 원. 이 금액 200만 원은 지금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하시고 계신 분의 한 달 지출 내역을 운영비만 따로 뽑아서 제가 더한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내용으로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임대료가 있습니다. 시설을 임대받아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략 60평형 정도의 시설을 임대해서 운영하시다 보니까 약 15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세 가지 항목을 더하면 합계 1,730만 원의 지출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수입 합계와 1732만 2천 원과 지출 합계 1730만 원을 차액을 구하면 결국에는 2만 2천 원이 남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일반형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에서 굉장히 많이 남는다라는 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이제 가능한 거는 1등급 어르신들로만 다 계신다고 하면은 이 수입 합계액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수익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즉 일반형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1등급 또는 2등급 어르신들 위주로만 계셔야지 그래도 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자, 그런데 문제는 56평형의 공간에서 1등급 어르신들로만 모시는 시설이라고 했을 때는 그게 과연 가정과 같은 시설이 될 수 있을까라는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형성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입니다. 가정이라고 했을 때는 시설과 같지 않은 다른 분위기거든요. 가정적인 분위기인데 1등급 어르신 건강 수준에 계신다고 하면 요양병원 분위기죠. 결론적으로는 노인복지법이 현실을 뒷받침해서 운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법이 절대적으로 아니다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어쨌든 평균적으로 수가와 그에 따른 수입 합계와 지출 합계를 도합 차액을 살펴보니까 22,000원인데, 자, 그러면 일반형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지금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어디서 찾느냐라는 질문을 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수익 포인트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임대료 수익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임대료 수익이 만약에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시설이라고 하면 150만 원의 임대료가 남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본인이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아까는 제가 인건비를 230만 원으로 잡았는데 퇴직금과 또 4대 보험료 같은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이라고 하면 19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본인의 인건비 190만 원도 산정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남은 수익 2만 2천 원을 더하면 342만 2천 원의 수익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공동생활 가정하기 힘들겠구나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아시겠죠. 왜냐하면 인건비라는 거는 분명히 다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임대해서 시설을 운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대료 수익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첫째,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어디서 비용을 줄이려고 하겠어요? 자, 뒤로 가보면 운영비를 줄이려고 하겠죠. 운영비는 무슨 내용이에요? 전기세, 난방비, 프로그램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뒤에서 보시는 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비 만약에 100만 원으로 줄였다고 쳐요. 그러면 불도 난방도 2번 할 거 1번으로 줄이고 프로그램도 2번 할 거 1번으로 줄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형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중에서도 임대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열악한 운영이 예측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이 일을 안 해요. 그렇다고 하면 수익은 거의 현실적으로 남는 게 없다. 자, 여기 이 상황에서 만약에 9분의 어르신 중에 1분의 어르신이 퇴소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수입액이 떨어지겠죠. 수입액이 떨어지면 결론적으로 남는 수익이 없습니다. 없고 오히려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의 인건비도 못 갖고 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일반형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현황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실태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실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형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좋은 대안이 뭐예요? 주간보호시설을 병설로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공간에 있어서도 90제곱미터를 공용 공간으로 둘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인력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서비스의 질이 확 떨어지겠죠. 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이 이런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인복지법을 다루는 국회의원 분들과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노인복지법을 다루는 기관에서 보는 내용이 조금 현실적으로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현실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직시를 해서 뭔가 좀 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쾌적하게 운영될 수 있는, 수준 높게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노인복지법이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여실히 보여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특장점을 살려서 정말 봉사정신으로, 봉사의 마음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으세요. 심지어는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100평형의 시설에 설치를 해서 1인실 위주로, 1, 2인실 위주로 운영을 하시고, 또 종사자도 추가로 더 배치하고, 그래서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봉사입니다. 봉사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어르신 그 부모님을 또 같이 모시고 있는 또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부모님 때문에 이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시작했다가 이제는 오히려 어르신들하고의 그런 오래된 관계, 정적인 관계, 그리고 어르신을 모시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계속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그렇게 시설을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들께 굉장히 저는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고 있고요. 진짜 어르신들을 위한 정말 좋은 시설, 그거는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임을 모두가 알고 있는 거거든요. 시설을 운영해 보신 분들은. 더군다나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정말 갖춰야 할 그런 어르신들께 정말 쾌적한 환경, 그리고 프로그램과 서비스적인 면에 있어서도 수준 높은 그런 내용으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익을 떠나서. 그런 분들이 이제 한 10년이 되니까요, 지쳐가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케어스토리를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분들의 시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좀 안내를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형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지금 현황을 보셨으니까 이번에는 저희 케어스토리에서는 어떻게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운영되었으면 하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수입 내역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이 수입 내역은. 왜냐하면 공단 부담금과 그리고 본인 부담금이 들어오는 항목은 똑같죠. 1,558만 9,800원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가산금에서 조금 달라지죠. 왜냐하면 저희 케어스토리에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2분을 더 채용을 하고, 그리고 조리원 선생님까지도 배치를 하는 내용이 되고, 그리고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더 배치하게 되니까 가산 점수가 최대폭으로 상승이 되겠죠. 야간 종사자 배치 가산 점수까지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35점이 발생을 하죠. 이 공단 부담금 기준 금액은 똑같습니다. 일반형과 똑같은데 가산 점수의 합이 달라지죠. 그래서 가산 금액이 464만 2,290원으로 점핑이 됩니다. 자, 더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상급 침실 이용료. 상급 침실 이용료를 하루에 4만 원씩을 더 산정하게 됩니다. 1인당 1일 하루에 4만 원의 비용을 더 발생을 시키는 건데, 저희 케어스토리에서는 1인실만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1인실, 그리고 5평 이상으로. 그 안에 화장실과 개인 옷장, 그리고 병원용 침대가 아니라 일반 안락한 편안한 침대, 그리고 소파,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냉장고,
그런 것까지도 원룸 형식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1일당 1일에 4만 원의 비용이 되고 30일 9분으로 산정하면은 한 달에 1,08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더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의 합계액은 3,290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에 있어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 5분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230만 원씩 계산해서 1,840만 원의 인건비가 발생하고요. 운영비는 지금 일반형에서는 200만 원이었는데 저희 케어스토리에서 제시하는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그것보다 더 상승이 된 300만 원으로 운영비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월별 임대료가 250만 원으로 이제 책정을 했는데 그거는 약 110평형 정도의 공간을 임대했을 때 얘기로 해서 250만 원 정도로 잡았고 그에 따라서 한 달에 지출 내역이 2,390만 원이 발생하게끔 됩니다. 자, 그러면 수입 합계액이 아까 보셨듯이 32,90원이었고 지출 합계액은 2,390만 원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차액은 713만 2,090원이라는 수입이 발생하게끔 되겠죠. 자, 거기에 이제 수익 포인트를 조금 더 둔다고 하면은 임대료 수익이 안 나갔을 때 250만 원이 세이빙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인건비 수익으로 내가 같이 한 사람으로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190만 원의 추가 인건비를 세이빙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남은 수익까지 700만 원, 710만 원까지 산정을 한다고 하면 대략 1,153만 2,090원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1인실의 상급 침실 이용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 중요하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더 채용함으로써 지금 2분을 더 채용을 했죠. 2분을 더 채용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굉장히 향상시키게 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임대료를 가정한 수익 비교에 대한 결론을 내리자면은 일반형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임대료까지 내면서 운영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22,000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제 아까 그 보시면 수익 포인트라는 부분이 있었죠. 수익 포인트에서 임대료도 납부하고 인건비도 본인이 안 하고 그냥 운영하고 그래서 남은 수익만 봤을 때에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임대료도 납부하고 내가 일하지 않는 상황 그 상황을 가정했을 때에는 22,000원의 수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고 물론 1등급 어르신, 2등급 어르신 위주로 해서 운영이 될 때에는 이 수익액은 좀 더 상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형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3개, 4개 막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수익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수익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희 케어스토리에서 제시하는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임대료를 250만 원씩 납부를 하고 그리고 운영비도 일반형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보다 100만 원 더 지출을 하면서 그리고 상급 침실 이용료를 발생을 시키는 내용을 통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2분을 더 채용을 하는 그런 내용일 때 713만 2,090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내용이 된다라고 비교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종합적인 비교인데요. 이 일반형 공생과 저희 케어스토리 공생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를 보실 텐데 먼저는 평수를 봅니다. 평수에 있어서는 56평형과 110평형의 내용이죠. 이 56평형은 지금 어르신 9분에다가 요양보호사 선생님 플러스 종사자분들이 6분이 더 근무를 하게 되니까 총 인원이 15명이 됩니다. 15명이 56평형에서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쾌적한 그런 면에 있어서 쾌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시설 56평형 정도 딱 맞춰서 운영되는 데 가보면 굉장히 협소한 느낌이 듭니다. 그에 반해서 저희 케어스토리에서는 110평형대를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인력은 이쪽에서는 일반형에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 3분이지만 케어스토리 저희 공생은 요양보호사 선생님 5분에서 6분 정도를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운영비에 있어서도 일반형은 월 200만원 이하지만 저희 케어스토리에서는 공생은 300만원 정도로 운영비를 산정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게끔 제공해 드릴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저희 그 케어스토리 공생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제 거동이 일정 부분 가능하시고 인지력도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에 있어서도 더 드는 거죠. 근데 정부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3에서 5등급 어르신들의 운영비가 더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고, 오히려 1, 2등급 어르신에 대한 그 운영비는 뭐 줄어들지는 않지만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적인 면에 있어서 오히려 더 프로그램과 또 어떤 서비스적인 측면을 강화한다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거동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비용이 더 발생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부분이고, 저희 케어스토리 공생은 운영비를 300만원 정도로 잡는 부분이죠. 자, 침실도 3에서 4인실 위주의 일반형 공생보다 1인실로만 구성하는 공생으로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개인적 삶의 공간이 전혀 없고, 그리고 운영 또한 매우 힘든 그런 수익 구조를 갖고 있지만 프라이빗한 공간에 여유로운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구조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부분,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과연 그러면 4만 원의 하루 입소 비용을 내면서 이런 프라이빗한 그리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공생을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분들이 계신가요? 라는 부분이 제일 마지막에 퀘스천 마크로 남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월 50만 원대의 입소 비용을 납입하는 일반형 공생에 비해서 지금 저희 케어스토리에서 제시하는 공생은 거의 월 170만 원, 또 많게는 200만 원대의 입소 비용까지도 발생시키게 되는 내용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1인실을 제공하고 더 인력을 많이 채용하고 더 어르신 수준에 맞는 좋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만큼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 케어스토리에서는 먼저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수급자분들의 경제력과 보호자분들의 시각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적은 비용으로는 낮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많은 비용에 있어서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저희 케어스토리에서는 정부에서 이 비용을 대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모델은 분명히 앞으로 나와서 운영돼야 되는 시설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추후에 아주 어떤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청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호자분들의 그 요구사항이라든지 또 수급자 어르신 본인들이 이제 학력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들이 많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력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경제력이 뒷받침되시는 분들이 또 이런 프라이빗한 공생을 이용하고 싶어 하시는 수요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가능한 점을 이제 안내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을 내서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일반형과 케어스토리 공생을 비교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선택은 여러분들의 일단 판단에 달려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다양한 생각을 저희는 수용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일반형 공생은 지금 있는 노인복지법 그대로 해서 운영하게 되면 특별히 달라지는 내용이나 특별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케어스토리에서 제시하는 공생에 대해서는 확실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 케어스토리는 뭐 어떤 프랜차이즈 기업이나 또 이런 내용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와 같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는 지원하고 교육하고 함께 이제 관리를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점 분명히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두 번째로는 중요한 내용이죠. 이게 수급자 어르신과 가족분들은 쾌적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시설을 찾고 계시는 것은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이제는 변화되어야 하는 시점에 도래했다. 자, 이 다음 편에서 이제 말씀드릴 저희 케어스토리 공생과 그리고 대규모 시설, 예를 들어 49인 시설, 75인 시설, 일반형 시설과 비교했을 때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좀 더 이해하실 수 있겠고, 지금 그 유닛형 개념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유닛형 시설은 결론적으로는 이런 프라이빗한 그 공생, 케어스토리 저희 공생을 뭐 4개, 5개, 6개 이제 붙여서 설립한 그런 노인 요양 시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제일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형태가 노인 요양 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가장 적합하다. 그런 내용을 규모를 확장시킨 것이 유닛형 개념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은 인원은 줄어들고 공간은 넓어지고 그리고 서비스 인원은 많아지고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수급자 어르신과 가족분들의 그 수준이 높아지고 원하는 욕구들이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두 번째에서는 수급자 어르신과 보호자분들이 이런 시설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케어스토리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개인적 사생활과 이제 설명을 들어보시니까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개인적 사생활과 높은 생활 수준을 원하시는 수급자 어르신과 그 가족분들을 위한 맞춤형 시설이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일반형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과 저희 케어스토리 공생에 대한 비교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복지시설, 과연 어느 방향이 맞겠냐라는 것이죠. 모든 분들께 이런 수준 높은 또 프라이빗한 공간을 제공해드리고 또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모두에게 제공해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거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이런 방향에 대해서 좀 방향을 잡아서 논의를 했으면 너무 좋은 내용이 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저희 케어스토리에서 제시하는 공생으로 모든 공생이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더불어서 지금은 그런 과도기적인 시기에 있기 때문에 먼저는 이제 저희 생각은 저희가 제시하는 이런 스타일의 이런 컨셉의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많이 설치가 되어서 점차적으로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운영 문화가 제공되는 서비스 문화가 이런 방향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댓글과 많은 의견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